안녕하세요. 친절한 금융 쉬운 경제 진행하는 SNU 금융연구소의 정승우 소장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제공한 12월 달에 제공한 전화를 통한 보험 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 내용이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 보험 가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자료를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그러면 전화를 통해 보험상품 가입 시 불만족 사례 같은 것들이 이제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 보험 TM이 과연 그럼 얼마나 많이 좀 가입을 하는지 한번 이걸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중에 손해보험사가 많은 비대면 채널의 성장률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견인했던 것은 TM과 사이버 마케팅, CM 채널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보험 가입을 요즘에는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보험사계사의 권유로 가입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제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CM의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가입되어 있던 데라든지 아니면은 온라인 마케팅 동의한 곳에서 자꾸 전화가 와서 보험 가입을 하라 라고 보험 상품 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것들 가입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는데, 사례 한번 첫 번째 보면요, 일단 치매보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A보험사가 B씨에게 전화로 치매보험을 권유를 가입을 하면서 치매가 보장되는 상품이라 단순하게 설명하고 B씨가 가입 의사를 밝히자 A보험사는 치매보험에 대해서 중증치매가 보장된다는 이런 내용들을 쭉 빠르게 설명을 하고 청약을 진행합니다. 나중에 B씨는 이 내용을 듣고 나서 어머님한테 도움이 되겠다 해서 어머님을 피보험자로 치매보험에 가입을 하셨는데, 이후에 어머님이 경증 치매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험금을 청구를 하자 보험회사는 가입한 보험이 중증 치매만을 보장하기 때문에 경증 치매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은 사례입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을 수 있으세요. 특히나 치매보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싼 특약은 보장 내역을 좀 축소해서 100만 원, 300만 원 정도에서 낮게 해서 가고, 그 다음에 걸리기 힘든 1등급, 2등급 때는 이런 중증 치매는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얘기해서 실제로는 3천만 원, 5천만 원 받는지 알고서 보험 가입을 하셨다가 실제로는 경증 치매나 이런 경우에는 좀 보장이 좀 적은 금액 받든지 아니면 보장 못 받는 경우도 있으실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례는 C보험회사가 D씨에게 확정금리로 불이되고 나중에 목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저축성 상품이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D씨는 청약 당시에는 설계사의 상품성이 빨라 잘 들리지 않아서 그냥 의심 없이 그냥 예라고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 살펴보니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보장성 상품이 종신보험이더라. 특히나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이런 사례들이 좀 있고요. 세 번째 사례는 이 보험회사가 전화로 68세인 FC에게 저축성 보험을 권유를 하시면서, 사실은 저축성 보험이 보험기간 좀 장기고 목돈이 오랫동안 묶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안내 자료 없이 전화로 설명을 하고 가입 후에 보험회사 온 안내 자료를 봐도 글씨도 작고 내용도 너무 많아서 읽거나 이해하기도 어려웠다라는 이러한 컴플레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지, 또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의사항을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화를 통해서 보험 상품을 가입을 하실 때 5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상품의 장단점을 끝까지 듣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라는 겁니다. 보험 상품이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쇼핑몰, 신용카드, 기존 가입자 등등의 보험회사가 고객 정보를 수집을 하고 권유 단계와 청약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유 단계에서는 가망 고객에게 보험 상품을 가입 권유하는데, 청약 단계에서 이 청약 내용까지 이렇게가 녹음이 되는 부분이세요. 그리고 나중에 청약서 우편 송부를 받으시는데, 문제는 이제 권유 단계에서 중요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장점만을 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청약 단계에서 그냥 쭉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 주의 깊게 듣지 못하고 그냥 가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끝까지 주의 깊게 들으시고 가입을 의사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 속도가 너무 설명하는 내용이 너무 빠르거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은 크게 말해주세요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험 상품이 워낙 복잡하고 어렵고 설명 내용도 길고 이러다 보면 고객이 이해를 확실히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본인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셨다 상태에서 녹취로 남게 되면은 좀 큰일이 될 수 있으니까 좀 귀찮고 지루하더라도 자세하게 목소리가 작으면 키워달라, 목소리가 좀 빠르면 천천히 얘기해달라라고 이제 정확히 얘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품 요약 자료를 보실 때 예전에는 가입자 상품 요약 자료를 중간에 받지 못하시고 가입하시고 나셔서 청약을 먼저 하시고 가입부터 하시면은 상품 잘 보내드릴 테니 그거 보시고 불만족스러우시면은 30일 이내에 청약 처리하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대충 그게 귀찮아서라도 그냥 좀 내가 생각했던 거나 틀리더라도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요즘에는 가입 전에 상품 요약 자료를 문자나 이메일, 우편 등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 자료를 받으시면은 본 상품은 보장성 보험이며 은행의 예적금 등과는 다르고 저축연금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납입기간 동안 약정한 보험료는 얼마를 납입하시고 향후 갱신시 기초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라는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이걸 살펴보십시오. 청약 철회 기간 보장성 보험인지 저축성 보험인지 보험료 갱신에 대한 부분, 실손 담보에 대한 비례 보상, 해지 환급금, 보험 가격 지수 등 이러한 정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 12월부터는 저축성 보험이라든지 변액보험 등의 가입 권유 전에 또는 가입 권유 도중에 소비자가 원하면 상품 요약 자료가 제공이 되어 있는 요약 자료를 보면서 상품 설명에 대한 비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자, 이메일, 우편 등 다 원하는 방식으로 받으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르신 혜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르신은 큰 글자와 그림이 있는 보험 안내 자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부터는 청약 철회 기간도 길어지는데 사실은 그동안 깨알 같은 글씨로 어르신들 이렇게 보시기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맞춤형 보험 안내 자료를 좀 큰 글자와 그림이 있는 안내 자료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처럼 예적금 저축성 보험인지 보장성 보험인지 금리 연동형 상품인지 아니면 시장 구매 대표는 이율이 변동되는 상품인지, 실적 배당형 상품인지,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액 상품인지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1월부터 고령자는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이 TM 보험 상품일 경우 일반 보험 상품 30일보다 15일 더 길어진 45일이니까요. 충분히 고민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해피콜로 확인하세요인데요. 가입하신 상품의 내용을 해피콜로 재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전화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모두 해피콜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피콜을 받으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얘기를 해줄 거예요. 가입한 상품이 어떻고 내용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나 내가 가입 의도한 거하고 틀리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하시고 뭐 이런 요청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요청을 하십시오.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녹취가 되기 때문에 그냥 알아들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분쟁 시 불리한 증거 자료가 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면서 보험 상품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전화로 보험 상품을 가입한다라는 것은 일단은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필요해서 가입하신다는 경우가 많으실 수 있으세요. 이런 때에도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유의사항, 뭐 첫 번째로는 상품의 장단점을 끝까지 듣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는 거나, 아니면은 상품을 설명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목소리가 작게 얘기하신다면은 좀 크게 얘기해달라, 좀 천천히 얘기해달라,
라고 말씀을 요청을 하시고요. 가입 중간에라도, 가입 전에라도 상품 요약 자료를 문자나 이메일 우편으로 요청하셔서 받으신 다음에 보시면서 설명을 받으시고, 어르신일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일 경우 큰 글자와 그림이 있는 보험 안내 자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청약 철회 기간도 45일로 늘어난 만큼 만족스럽지 않으시다면 언제든지 청약 철회하시고, 아드님이나 주변에 있는 좋은 그 전문가분들과 상의하시고요. 가입하신 상품의 내용은 해피콜로 받았을 경우에 재확인을 해서 판단하신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금융생활 꿀팁에서 전화를 통해 보험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는데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해 주세요와 구독하세요 눌러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저희 친절한 금융 쉬운 경제는 팟빵과 파티에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날 아침에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